최근 시집서점 위트앤시니컬의 두툼한 모습들을 담은 산문집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을 출간하신 유희경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있을 법한 시집서점 위트앤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는 시인 유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7월 1일이 위트앤시니컬 5주년이었어요. 지난 5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그게 가능... 두 마디로 해주세요. 해주셔도 됩니다. 겨움과 벅참? 눈물겹기도 하고. 정겨움 생각했는데 눈물겨움이었군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정겨움. 네네. 뭐 가슴 벅찬 감동도 있었고 벅차오르는 슬픔도 네네. 있었고 감정들이 조금씩 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밀려와서 큰 충격을 주더라고요. 김하나의 측면 돌파의 시그니처 코너죠. 스피드 퀴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들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되게 긴장돼요. 가리고 있느라 네네. 고생을 좀 했어요. 더 절박한 상황을 고른다면 1. 주문한 책이 오지 않은 낭독회 30분 전. 2. 채널S 원고 마감 30분 전. 이 채널에서 원고마감 30분 전. 더 기억에 남는 독자는 1. 한 번에 많이 사는 큰손. 2. 올 때마다 한 권씩 사는 단골. 올 때마다 3. 올 때마다 많이 사는 큰손. 올 때마다 많이 사는 큰 섬이요.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좋다. 1. 어렵사리 기획한 낭독회가 매진되었을 때. 2. 내 책을 구입한 독자가 사인을 요청할 때. 1입니다. 서점 위트앤시니컬로 산지 5년. 나는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Yes or no?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모르는 독자에게 추천한다면 1. 유희경의 첫 시집 오늘 아침 단어. 2. 유희경의 산문집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3. 오은 라는 이름이 있었다. 좋아하는 거 봐. 진짜. 서점 단골 오은 시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해. 꼬리 뚝뚝 떨어지면서 끝나는데 편집될 것 같아요. 5년 동안 서점 시기로 사시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셨다고 했어요? 어떤 평론가하고 중국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오은 시인님이 오셨어요. 네.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희경이 형이 싫어하는 사람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오은 시인이 희경이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지만 생각이 안 나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심한 말을 했군요 제가. 근데 정말 약간 그런 편이었거든요. 전 되게 부정적이고 특히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많이 없는 사람인데 낯가림도 많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좋은 면을 많이 보게 되는. 우리가 보통은 손님이라고 할 때는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을 생각하고 거리를 늘 유지해야 되는 어떤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독자라고 한다면 예의를 지키면서 충분히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거리감 적정선은 유지를 해야 되지만 손님이라는 건 진짜로 그냥 곧 떠날 것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갑지 않은 이름도 있고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것과 산 책을 읽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적서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책을 쌓아두는 사람. 적서가보다는 애독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것이 있고 서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읽었으니까 오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독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이 어떤 책인지 유희경 시인의 멋진 목소리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트앤시니컬 독자들이 모아준 이야기를 시인 유희경이 받아줬고 편집자 박선주가 만들고 그다음에 최정현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잘출판사에서 펴낸 서점 이야기 정도로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위트앤시니컬이 궁금한 사람이나 시인 유희경이 쓴 글이 궁금한 사람 혹은 달출판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에세이. 보통은 이 산문집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고 나는 무엇을 담으려고 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나는 그 뒤에 서서 그냥 받아 적기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책이 나왔을 때 내 책이 나왔을 때 그 감각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내 책이 나오고 나면 일단 좀 부끄러워지는 게 있고 어색한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인터넷 서점에서 예스24에서 제 책을 사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 책을 몇 권 샀어요. 인터넷 서점에서 누군가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모종의 대표주자 같은 느낌? 이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받은 영향, 누군가가 해줬던 이야기, 누군가랑 있었던 이야기들이 적혀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 책의 인쇄를 서점의 월세로만 쓰겠다 이렇게 공언한 적도 있어요. 어쨌든 월세가 적진 않은 돈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책에 보면 작고 번잡스러운 서점 살림이
내 적성에 맞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뭐 근사한 직업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책 좋아하시는데요? 막 뭔가 라디오 DJ나 옛날 다방에서 음악 틀어주는 사람처럼 네. 삶에 대한 깊은 우수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채 책도 선정해주고 골라주고 계산해주고 배웅하고 하는 것들 같은데 네. 하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가장 우아할 때는 말씀하신 분위기가 맞아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불 켜고 커피 내리고 그다음에 연필 깎고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뭐 우연히 손님이 한 분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커피도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책 저 책에 대해서 품평도 하고 커피는 맥심이죠 이런 말 하면서. 브랜드명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아, 그렇군요. 팟캐스트니까. 하지만 서점 브랜드명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게 알겠습니다. 바로 상도덕이라는 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일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메일들이 네. 오면 메일 확인하고 책이 또 마침 도착하고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니까 이 일 조금 하다가 저 일로 넘어갔다가 저 일 하다가 이 일 안 했지? 이 일로 다시 돌아오고 그 책이 오면 할 일이 책이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다 끌어야 돼요. 책을 다 꽂아야 되고 재활용에 맞춰서 분리해야 되고 내가 책이 입고된 것을 엑셀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네. 이걸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거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는 메일이 오면 그 메일에 빨리 답장을 해줘야 돼요. 네네. 그러면 저기에 어질러 놓은 걸 잊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일을 하려고 일어나다 보면 정리 안 한 페이지가 보이고 책이 보이는 거죠. 그럼 책을 또 꽂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니까 내가 일을 리드하는 느낌이 아니라 쫓아다닌다는 느낌의 하루가 되게 많아요. 여러 명의 유희경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책이 도착해서 유희경 시인이 풀어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앞에 묻은 것은 없는지를 다 보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쨌든 서점의 일이겠죠. 일 중에 하는 거죠. 네, 조금만 놓치면 독자분들이 집까지 가져갔는데 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물론 이런 질문은 사실 좀 우문입니다. 지금까지 찾아온 독자 중에 이런 사람이 왔어? 사실 뜻밖의 독자가 있다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기자 네. 분들이 한국 서점을 취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서점의 존재는 당연히 모르고 네네. 다른 서점에 갔는데 시집 서점이라는 데가 있다니까 놀라서 찾아온 거예요. 아침 일찍. 그 보통 일본 사람들은 사전에 고지를 다 해요. 며칠 날 시간 되느냐 언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네네. 취재 매뉴얼이. 되게 불쑥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취재의 목적이 아니라 시집 서점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시가 별도의 코너를 꾸릴 만큼 유지되지를 않는데 네네. 한국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놀라웠던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시 약속을 잡고 찾아온 경우도 있었고 한국의 시문화를 가지고 놀라서 취재를 하고 싶다고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시하고 포이트는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영어로 쓰여진 시와 한국어로 쓰여서 한국어로 출판된 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문화, 시라는 문화로 이해를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그래 라고 판단을 하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언제나 신기해요. 얼마 전이죠. 위티앤 시니컬 TV가 개국했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생성이 된 것이기도 한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고민을 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온라인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느끼셨을까요? 되게 단순해요.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더 결국은 그 롤을 했으면 좋겠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시집을 보고 싶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시집을 사보고 싶다. 네네. 근데 기왕이면 저기 가서 저희 캐릭터 이름이 시인킴과 신만인데 네, 신만이가 유희경 시인입니다. 네, 그리고 시인킴은 김상혁 시인인데 저들을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네. 그게 가장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물론 거창한 목표는 시를 읽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그리고 쟤네들도 저런 식으로밖에 못 읽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시에 대한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뭔가 우리가 시를 하면 예전에 문제 풀듯이 파헤치고 해독하고 네. 이해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뭔가 나도 한번 시집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동하게 하는 컨텐츠를 제작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목적으로 했어요. 소설가 분이 저희 컨텐츠를 보고 무해한 웃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해한 웃음. 네. 되게 그 말 되게 좋았어요. 기뻤어요. 물론 시 자체는 진지하고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읽어가는 방식에서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다면 위튼 시니컬이 해야 할 일하고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 신만이 그 별명이잖아요. 네. 지금 이 별명에 얼마큼 다가가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진짜 나 1000명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네. 18,0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그중에 한 10%는 한 방에 들어올 줄 알았어요. 1800명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재밌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0,000명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10,000명 정도면 10만이가 농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600명도 넘어서 700명이 가고 있고 정말 세상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금세 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채널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네요. 1000명을 못 채워서 허우적거릴 거라고는 아예 시작할 때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예스TV가 네. 9.74만 명이거든요. 아, 저희도 아직 10만이가 못 됐습니다. 진짜 저는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가를 이제는 알아요. 아. 이거 정말 대단한 수치인 것 같아요. 시집서점에서 가장 큰 자부심 혹은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게 낭독회예요. 네. 이 마법 같은 특별함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위튼 시니컬 낭독회를 오면 침묵의 소리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이 묵독하는 데에 쏟는 에너지가 정말로 느껴져요. 제가 매번 놀라는 마법 같은 순간 네. 시를 좋아하지 않거나 시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친구 따라 강남 오실 때가 있어요. 10중에 7, 8명은 그 시인의 시집을 사게 돼요. 진심으로 그 시인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 좋음의 근거가 이해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시를 듣고 내가 이 시인의 시를 이해했다 혹은 이해 네네. 근처까지 갔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더 해보고 싶으니까 시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 시집을 사서 집에서 읽었을 때 똑같은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을 통해서 시를 읽게 되었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고 그럴 때 저는 제가 느꼈던 마법의 힘이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곤 해요. 얼마 전에 서현우 시인이 저희 낭독해서 낭독을 했었는데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튼 시니컬 시 낭독회에는 어떤 특별함 같은 게 있다. 그게 공간이나 저희 브랜드가 주는 어떤 힘이기도 하지만 저희 서점의 시낭독회를 들으러 오는 독자들이 만들어내는 아우라. 물론 그 독자들이 다른 서점 낭독회에도 참여를 하시겠지만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교집합으로서 위튼 시니컬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를 좋아하게 만드는 계기? 시의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기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서 되게 좋아요. 이제 시인으로서 네. 서점인으로서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요즘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질문지 없어요. 네. 유희경이라는 사람으로 매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은 그 세계의 교집합은 그러네요. 유희경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와. 매력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제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유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나이하고 매력하고 상관이 없죠. 아, 그런가? 조지 클루니 생각해보세요. 20대도 조지 클루니하고 50대도 조지 클루니로 사는 거잖아요. 김민정 시인을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정이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매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내 바깥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여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이 판매 부수가 전부는 아니죠. 근데 그럼요. 그 사람의 매력도를 보여주는 것인 것도 같아서 그래서 책을 내면 어쩔 수 없이 에고서핑을 평상시에 2배를 하게 돼요. 네네. 세일즈 포인트도 유독 유심히 보게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좀 더 매력적인 저자였으면 좋겠고 또 매력적인 서점직이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무작정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주고 궁금해했으면 좋겠다. 책이라우 청취자분들에게 영업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엄청 고민을 했어요. 레이먼드 커버에 대한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성당이 가장 유명하니까 네. 대성당을 혹시라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시인 유희경이라는 사람 여러 사람들한테 지분이 있을 때 그중에 대주주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소설 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의 모임이 결국은 어떤 일이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생이고 삶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천재적인 작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영향력이라는 게 없거나 미력하지만 그래도 한 힘 보태고 싶어서 레이먼드 커버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책이라웃 오은영종기 녹음 어떠셨나요? 좀 미안한 게 있어요. 특히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 하려면 좀 거리를 진행자하고 뒀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못 둬서 진짜 좀 약간 마음이 그것 때문에 좀 어둡고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겁에 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신다면 기쁜 일이 되실 거고 그런 일이 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회에 시집을 많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집을 어디서 구매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도 저희 월세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듣는데 유희경을 처음 하시는 분, 위튼 시니컬을 모르시는 분들은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은 시집서점 이야기지만 제 생각에는 일상을 이벤트로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벤트라고 말하면 사건보다는 가벼운 것 같고, 그렇지만 이벤트이기 때문에 마음 설레고 들여다보아야 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집에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유희경 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